안녕하세요. 얼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노예 해방의 날이라서 장은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10시경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이 절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끝났고, 우리는 지금 현재 60일 동안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 텐센트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아무래도 경기는 할 거다. 즉 말해서 협상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거의 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에어포스라든지 네이비, 공군, 해군, 그 다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대공장비, 레이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다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마크레이트는 4일 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다. 그렇게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자기가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협상 쪽으로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다 끝났고 내가 이겼다. 그래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일단은 보장하면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전쟁의 의지가 없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길게 보시면은 여기는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거만 우리가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 그 로이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잠정적인 평화협정에 대한 긴장을 좀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 소식통 역시도 로이터 통신의 휴전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휴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란의 중재자들에게는 이스라엘 공습이 미국과 예비 합의에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핵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공격이 중단돼야 된다. 그런 보장을 요구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달성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간의 프리미엄은 좀 꾸준히 낮춰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죠. 테헤란 자체가 자기 회담에 참여하기 전에 미국이 최근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더 많은 신호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테헤란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의 시각이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계속해서 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고무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후에 유조선 통행량이 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소 2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통행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자체도 막 크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시장에는 부담을 좀 적게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요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AI 네트워킹의 템 시장이 있죠. Total Addressable Market 총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38빌리언, 2017년도에는 85빌리언, 근데 2018년도에는 154빌리언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물론 잔파도보다는 좀 긴 거 안목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요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 이거 빨간 건 일단 차이나입니다. 요 파란 건 미국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토큰의 소비량 자체가 미국을 지금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성, 그 다음에 모델 이런 것들 효율적인 모델 덕분에 중국의 연구소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토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AI 경쟁에서 중국의 새로운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타난 여기 리서치를 본다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AI 에이전트의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2030년도까지 폭근의 사용량이 있죠. 이거 자체가 24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본다면은 칩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8개월이라면 2027년도 말까지는 칩 부족이 계속해서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적어도 2020년도 말 아니면 2020년도 초까지는 칩 시장은 계속해서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애뉴얼 레베뉴하고 지금 YOY 그로스 있죠. 그 그로스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2010년도에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1빌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5빌리언, 25빌리언, 그 다음 37, 그 다음 58로서 계속해서 성장 자체도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이건 S&P 500의 인덱스 프라이스하고 S&P 500의 어닝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거는 19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니까 100년이 넘은 차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98%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수가 가고 있는데, 지수가 이게 파란 선이죠. 마찬가지로 어닝 있죠. 이익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가는 곳에 주가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있고, 뭐 지금 전쟁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이익이다. 자, 이익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의 데이터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시사하는지 그런 신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건데, 자, 특별히 긴축 정책은 더 이상의 극단적 위험이 아니고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에 상당한 하방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가 어떻게 변할지 명확해질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은 정체기를 갖다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팩스에스의 컨센서스 추정에 따르게 되면은 식품하고 에너지 뺀 거 있죠. 그 PC가 5월에 0.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4월에 0.24보다도 좀 높게 형성이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026년도 전망치를 본다면 2.7에서 3.3으로서 상향 조정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새로운 전망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PC가 월에 한 0.21%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 0.21%는 넘는 것이 그리 높은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0.36까지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0.3의 PC가 만약에 근접한다면은 금융 여건이 조금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PC에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70bp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2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위험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목표치가 5%나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의 또 잠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만큼의 다음 주에 있을 아무래도 PCE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좀 과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이런 엄청난 규모의 또 IPO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좀 주가 하락을 좀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스페이스X도 좀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AI 관련된 시장의 강세를 보이더라도 여름처럼 짧은 기간 동안은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빈 워시가 새롭게 구성한 태스크포스 팀 자체가 연준이 금리 변경을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금리 설정의 핵심적인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부 인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개 그룹을 갖다가 설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설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준의 관계자 18명 중에서 9명이 금리 인상을 찬성하고 있고, 한 명은 뭐 케빈 워시는 찍지도 않았죠. 점도표에다가.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7월 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36%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7월 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TF팀 자체가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투명성 회피와 즉각적인 결정 회피를 위해서 구실로 전략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케빈 워시 의장이 질문들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조사당이 조사 중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 조사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의 평가 방식, 경제 동향 파악에 사용된 데이터, 금리 결정의 핵심적인 관행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평가 방식도 잘못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금리 결정 핵심적인 관행들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다 뜯어 고치면 결국은 일단 금리 인하로 가겠다. 자,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 연준의 소통 체계, 대차대조표 정책, 데이터, 그다음 생산성과 고용, 인플레이션 요 5개 가는 건데, 자, 그렇게 일단 TF팀이 구성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올해 말쯤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워시가 제시한 임무와 일정은 경제 데이터에서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한 향후 몇 차례 회의 동안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아무래도 중간 선거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 다음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뭐 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할 건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자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음 달에 다 합해서 됐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몇 달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연준의 지금 이제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인지 금리 인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점도표가 지금 이제 9개가 찍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올해 내는 금리가 동결될 거다. 자, 아무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그다음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금리 인하는 2027년도 여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요게 결론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결론은 일단 금리 인하죠. 지금 세금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돈만 내다가 이자만 지급하다가 볼일 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케빈 워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TF팀이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워시는 태스크포스 팀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활발하게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끌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시가 실리콘밸리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 경영 경험이 부족한 그런 기술업계 임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TF팀의 통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TF팀이 구성되고 있는지, 얼마나 균형이 잡히고 신뢰할 만한지, 자, 그런 것들이 결론으로 드러날 건데, 자, 많은 관찰자들에 따르면은 워시는 항상 백악관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워시라는 거겠죠. 그럼 결론은 일단은 하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금리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죠. 정말로 일단은 지금 강경파였으면 자기가 점도표를 찍었겠죠. 금리 인상에다가. 그것도 안 찍었다. 자, 그다음 TF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 모든 것들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마찬가지 다 바꾸겠다. 결론은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하락으로 보고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에 7월달, 2027년도 7월달 되면은 매도세로서 금리는 인하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은 절대 아니고 인하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unemployment rate죠. 이건 실업률입니다. 이 파란 거 실업률이 올라갈 때, 결론은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업률 올라갈 때 이제 펀드 레이트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올라갔을 땐 여기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때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는다. 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동결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고 그다음 실업률이 약간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릴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반도체 관련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숨겨진 차트 패턴은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삭스의 RSI 지표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매수 기준선 아래로 더욱더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월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상 최고치보다 더 낙관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이 올라갔죠. 반도체 ETF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은 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이제 급등하면서 두 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달 들어서 네 번째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자, 올해 들어서 112% 급등 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해당 부분의 전망이 여전히 밝다는 것은 시사하고 있지만 표변 아래에서 지난 몇 달 동안에 하락세로 기울어지는 추세가 있다. 자, 그래서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기술적인 지표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삭스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가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이제 RSI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이버전스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내려가면은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힘이.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요 차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폭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추세가 밑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못한 가운데 있다. 70도 못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힘을 약간은 잃어가고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났냐면 올해 초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 고점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70m로 내려갔을 때 자, 그럴 때 일단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힘이 없을 때 주가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지 않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좀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2월 달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게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니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까지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주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자, 그렇다면 과매수, 과매도전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과매수된 종목들이 있죠. 오버보트된 것들. RSI가 거의 한 75, 70 이상이 되고 있는 것들. 그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 어프라이 머티리얼스, CD, 그 다음 모더나, 모건 스탠리, 그 다음 지에어로스페이스, 게이트, 스게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 인터랙티브, 그 브로커스, 그 다음에 로빈후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세 가지는 다른 것보다는 또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들이 상당히 많이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RSI가 고점이라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고점은 아닙니다. 자, 근데 단기 고점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좀 조정이 있을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웰스파워 같은 CD그룹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160에서 165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번 CD그룹의 투자자날 이후에 CEO와 미팅을 했는데 CD그룹의 새로운 시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속 가능성, 책임감, 실행력 이런 것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기존과는 다른 CD그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좀 좋은 가운데 있는 것이 CD그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6명이 스트롱 바이고 12명이 바이, 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 가격은 지금 현재 145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상승폭이 조금은 있고 최고 목표가는 한 170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과매도 된 거 있죠. 오버솔드 된 거.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 등급 주고 있는 것이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대. 10개 중에서 4개 정도만 일단 바이를 주고 있는데, 뭐 에센셜이라든지 지금 이제 다우라든지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것들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버솔드보다는 오버보트 된 거 있죠. 자, 과매도보다는 과매수된 거에서 좀 떨어질 때, 자, 그때가 매수 관점이고, 정말로 솔드 됐는데도, 자, 바이 등급이 정말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셔서, 자,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가 되겠는데, 보통은 과매수된 게 좀 떨어질 때, 조정받고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에 모건 스탠리 같은 에센슈의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지출의 합리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금리 환경이 예산 증가에 덜 유리하다. 그리고 인수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에센슈를 갖다 이퀄 웨이트로 하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규모, 기업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대규모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을 고려해 볼 때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재가속화 시기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달러에서 177달러로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요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다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센셜을 통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좀 같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2조 9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는데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기가와트급의 궤도의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한 1,7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우드 매트린지 같은 경우는 궤도 데이터 센터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발사 비용이 최소한 70%는 감소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우주는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낡은 전선을 고치려고 수리공을 보낼 수도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또 우주에 설치하게 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피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우주 데이터 센터는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따르게 되면 궤도 데이터 센터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도 3배 더 많이 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1,7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1기가와트급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비용이 한 1,000억 달러는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겠죠. 좀 발사라든지 위성 비용 자체가 자, 그 정도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과연 이것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궤도 데이터 센터의 비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사 비용이 70%는 감소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고무적인 수치가 될 수 있는데, 자, 스페이스X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발사를 통해서 발사 비용을 90% 절감할 계획에 있다. 이게 스타쉽이죠. 스타쉽의 발사에 따라서 그 성패에 따라서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척해서 우주 왕복선에 비해서 우주 도달 비용을 95%나 절감을 했죠. 근데 스페이스X는 추진체 로켓만 재사용 가능한데, 자, 로켓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은 우주 도달 비용은 사실상 연료비만 남게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스타쉽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능할지 자, 그것이 되고 있고, 자, 스페이스X는 우주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 용량의 5배 달하는 규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성공의 여부는 스타쉽에 달려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야든이 역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인공지능 공장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물과 그 전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자,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기업들은 육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해상이라든지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가 개발 중이지만은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용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우주 공간이라는 건데, 자,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장난 전선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수리공을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이 가능한데 실제로 스페이스X는 수익성이 있는 우주 기반의 광대형 통신 서비스를 스타링크를 개발했죠. 자, 고려해서 1만 개의 인공지능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군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낙관적인 예측에 따르면은 2020년도 말까지는 수억 명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스타링크의 지금 성장 역시도 스타쉽 로켓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더욱이 성능이 향상된 3세대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로켓인 스타쉽이 필요하다. 스타쉽의 모든 것들이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2040년도까지도 지상 데이터 센터에 9조 달러 정도 돈이 투자되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곡선이 현재는 도박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투자하실 때는 좀 많이 빠지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 보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하고 또 합병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일단 천천히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언락 타임라인입니다. 자, 아무래도 보위의 수가 풀리는 시간들을 한번 보게 되면 2027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40%가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하루 동안에 46%가 이렇게 풀리는 것이, 자, 아무래도 이때는 일론 머스크가 그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때가 아무래도 준 정도가 되지 않게 6월달, 2027년도 6월달 되면은 그때 좀 많이 풀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전까지 본다 하더라도 요번 말까지는 한 4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월 달에서 지금 이제 15%부터 시작해서 17%, 9월 달에도 20%, 2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한 40%까지 일단 얼리하게 지금 이제 엑셀레이트하게 지금 지금 이제 언락이 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이렇게 차츰차츰 또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많이 풀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보고서도 나올 거고, 아무래도 공시 자료도 나올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도 받아줘야 되겠고, 자, 물론 다른 것보다도 ETF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물량이 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사셔도 크게 주가가 예전보다 급등을 해가지고 완전히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왔다 갔다 하는 플렉시블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살 시간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스캐피탈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 주식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캐피탈에 따르면 그 회사는 뉴클리어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요 주식 회사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에너지 붐 속에서 마이크로 모듈형의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공급업체 행보에 따라서 좀 수혜를 입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보고서에서 지금 이제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 주가 45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자, 종가 대비해서 6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적자 기업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경영진은 메가와트의 지금 이제 일렉트릭급의 크로노스 마이크로의 모듈형 원자력 MLR 이런 것들의 상용화를 향해서 빠르게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우라늄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SMR 소형 모듈 원자료죠. 이런 것들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선주문이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가들이 계속 상승한되는 이유를 본다면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각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건설에 최소 7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 수요 증가라는 이점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노사의 크로노스 MMR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온가스의 냉각 원자로 설계라든지 노심 육융 방지형의 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해서 1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경쟁사 대비해서 나노의 우위를 제공하는 그런 차별화된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이제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흑자로 전환된 후에 뭐 투자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고, 여기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더불어서 전력 회사들이 어떤 좋은 회사들이 있는지를 체킹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고 최고가는 $50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